오늘 영상은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인해 과연 개인들이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급락은 이전의 급락 현상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큰 폭의 급락을 맞은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V자 반등을 그리며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했다는 점인데,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이전 글로벌 위기의 교훈을 발판으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초우량주를 매수함으로써 위기를 최소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급락 시에 초우량주를 매수했던 개인들의 수익률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저점을 기록한 3월 19일 이후에 삼성전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개인이 주도적으로 매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일 개인의 순매수를 이어오다가 5월 15일 이후로 수급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처럼 수급의 변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수급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개인의 순매수에서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수로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나누어서 수익률을 분석해야 진정으로 개인의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개인이 삼성전자를 주도해서 순매수했던 정확한 시점은 최저점을 기록한 날보다 한 달가량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순매수했던 2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대략 8조 5천억 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이 7조 7천억 원 순매도, 기관이 대략 1조 원가량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순매수했던 최초의 시점인 2월 17일,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기술적 분석상 정확하게 쌍봉을 형성한 후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고점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함으로써 개인에게 물량을 넘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결국 개인에 의해 8조 5천억 원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매수세가 동원됐지만 저점 대비 개인의 수익률은 고작 13% 남짓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이 저점 대비 38.57%였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 수익률에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 이후 5월 15일부터 수급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6월 5일까지 기관 및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같은 기간 상승률은 16%에 이릅니다. 그러나 매수한 기간과 그 강도를 고려해 볼 때, 즉 개인은 8조 5천억 원을 투입했고 기관 및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얻은 성과라고 볼 때 과연 이것이 개인들의 성공 투자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수치입니다. 또한 개인 매수의 대표 종목인 현대차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역시 단기 고점을 형성한 2월 18일부터 개인이 순매수를 하였으며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5월 18일까지 개인은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저점 대비 상승률은 41%로 그나마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차의 낙폭이 유난히 깊었기 때문에 41%란 회복률 수치가 나온 것임을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의 회복력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착시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후 수급 개선이 이루어진 5월 19일 이후에야 상승다운 상승률을 다시 보여주고 있으며 5월 19일 수급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단기간에 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및 기관이 순매수한 금액은 고작 3,700억가량이었습니다. 즉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개인이 1조 3천억 원을 들여 순매수했을 때 41% 상승했지만 이후 약 보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3,700억 원으로 21%를 상승시킨 것입니다. 두 달 동안의 40%의 상승률과 보름 만에 20%의 상승률이 시사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개인이 매수했던 금액의 3분의 1 수준의 금액으로 상승시킨 상승률이란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KB금융의 경우 작년 말부터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했지만 올해 매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 들어 개인이 5월 22일까지 꾸준히 매수한 종목이 바로 KB금융입니다. 개인이 6천억 넘게 순매수하였으며 저점 대비 상승률은 고작 20.3%입니다. 하지만 이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단 10거래일 동안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며 외국인 및 기관이 매수한 금액은 1,712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승률은 22.4%로 지난 6개월간 개인이 매수했던 기간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5월 28일에 업로드한 영상에 금융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분석을 토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급락 직후 개인이 주로 매수했던 대형주의 수익률은 현대차만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삼성전자와 KB금융의 경우 시장 수익률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수급이 기관 및 외국인으로 이전되면서, 즉 수급 개선이 이뤄지면서 비로소 최근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동학개미운동이 과연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만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남들이 80%, 100% 상승률을 기록할 때 20%의 상승률을 보인 매매가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개인의 순매수와 반대로 가는 매매, 즉 제가 추종하는 수급 매매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바로 이번 상승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직후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3월 19일 이후 지속적으로 기관 및 외국인이 매수했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3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외국인이 2,350억 순매수, 기관이 2,025억 순매수함으로써 동시에 4,400억가량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그 상승률은 88.9%에 이릅니다. 또한 기관의 대표 종목인 LG화학의 경우에도 기관이 홀로 4,600억 이상 순매수하며 88.7%의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역시 기관이 1,300억 이상 순매수를 지속한 DB손해보험의 경우에도 그 수익률은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외국인이 3,950억 순매수를 이끌었던 셀트리온은 85.2%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3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외국인이 1,350억 순매수했던 카카오는 최고 수익률 120%를 달성한 후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수급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개인의 수익률은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초우량주에 매수한 전략 역시 시장 수익률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운동이 마치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뉴스들은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상승도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승리였으며 우리는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국 주가 상승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매수세가 아닌 기관 및 외국인의 수급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급 매매를 고집하는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수급 매매는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란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에서는 수급 매매를 통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수급 매매에 관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